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아까 2부에서 장윤성 기자 코너에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개요가 2022년 3월 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국채는 뭐 아주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 이제 계속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빚내서 지금 미국은 생활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일단은 미국 국채가 어떤 건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융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예.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예. 그냥 우리가 사면은 이자도 주고 원금도 뭐 약정된 것처럼 꼭 받을 수 있는 예. 안전자산. 예,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 외환을 보유하는데 그거를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장 안전자산에 운용하죠. 예. 그래서 미 국채 운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미 국채가 세계 금융을 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왔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도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예.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가서 써야 되는데, 예. 예, 그거를 미 국채를 사면서 그 벌어들인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일단 빚을 내고 예.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해서 사람들이 그 돈이 다시 미국 경제로 환류하게 하는 그렇죠. 세계인들이 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즘 금리를 보니까 미국채 뭐 5%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그죠? 예, 뭐 3개월짜리는 5%가 넘었고요. 예. 보통 10년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4% 갔다가 최근에 뭐 3.8%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높으면 다른데 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예. 5%짜리 미국 국채 넣지 뭐 다른 거는 그러면 다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예, 그렇죠. 예. 예, 미국채가 3개월짜리가 뭐 5%. 5%면 예,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정기 예금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의 S&P 500 주식 배당 수익률이 예, 지금 한 1.5% 정도 되거든요. 장기 평균이. 전체 평균이. 예. 장기 평균이 한 4.3%였어요. 예. 그런데 1.5%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미국 주식 사는 것보다 채권 사는 게 채권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야 5%나 주는데 가장 예. 안전하고 예. 리스크도 없고 최고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게 뭔가 헛갈리기 시작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게 팔릴까? 예. 주식이나 다른 회사채나 뭐 이런 예. 것들이 팔릴까? 그리고 예. 이머징 마켓의 자산 시장은 뭐 건전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해 왔는데 예. 근데 이제 계속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01년 미국 주도로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거든요. 예. 중국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수출해 줬어요. 예. 그래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이 미국서 벌어온 돈이요. 무려 6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예, 그 돈 가지고 예, 미국은 중국은 미 국채를 사준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국채 보유량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2007년에 한 4,800억 달러 됐는데요. 뭐 2013년에는 1조 2,700억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예, 중국이 예. 물건을 싸게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 공급해 줬고 그래서 미국 소비자는 상품을 싸게 소비할 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에서 벌어온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니까 미국 금리도 낮아지고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 그렇죠. 미국 소비자들은 자산가격이 오르니까 예, 좋았었죠. 계속 빚내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 국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2013년 정점으로요. 올 5월 보니까 8,467억 달러 많이 줄었거든요. 예. 예, 외국인들이 중국 비중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중국 비중이 2010년에 2.26%였는데 올 5월 보니까 11.1%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국채를 파느냐.
우선 그동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 거죠. 아, 가격이 떨어졌다. 예. 손해가 막심하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손해가 좀 막심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일부 판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이 좀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손절의 의미도 있고. 예. 예. 위안화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좀 축소시켜야 되거든요. 아, 예. 미국 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요. 예. 그 돈 가지고 금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아, 중국은 금을 사는군요. 예. 예. 그런데 중국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중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예, 독일 등 유럽 중앙은행 뭐 보면 한 70% 안팎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팔고 그 돈 가지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 금이 이제 훨씬 더 안전자산이라고 미국 달러보다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전자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좀 의도적인 거 있습니다.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 먼 일이지만 예,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20센트, 40센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지.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예. 그 돈 가지고 자기네 중국에서 옷도 사오고 신발도 사오고 또 무기 생산으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기축통화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해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 국채를 계속 줄이면은 미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가 것이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일부 의도도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냐 그거는 좀 이따가 여쭤보고요. 예, 예.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미 국채를 정말 많이 샀는데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일본마저도 팔고 있어요. 예. 2021년 말에 한 1조 3천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올 5월 보니까 1조 968억 달러. 일본도 예. 좀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이 왜 줄이고 있느냐. 이걸 보니까 세계 금융회사 가장 큰 손들이 일본 보험회사들이에요. 아. 그런데 일본 보험회사들이 일본 금리가 낮기 때문에 미 국채도 사고 호주 국채도 샀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해외 투자할 때는 반드시 금융회사들이 한해지를 해야 됩니다. 한해지를 해야 된다. 일본 안 해도 되는데요. 예. 근데 일본 보험회사는 한해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한해지 비용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한해지 비용을 고려하니까 미국 국채 사는 것보다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0.5% 안팎인데요. 예. 자기네 사는 게 이익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 국채를 지금 팔고 있다. 아. 네, 그래서 일본마저도 미 국채를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말 현재 미 재무 통계 보니까요. 예. 한 1,154억 달러 보유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 1,31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보다는 좀 더 낮은데 우리나라도 미 국채를 별로 지금 많이 안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우리도 중국, 일본, 머뭇머뭇거리군요. 우리나라 예. 전 세계가 상대적으로 미 국채를 줄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손절의 의미도 있는 겁니까? 그 예.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많이 때문에 떨어져서. 손절의 의미도 있지만 예. 애완보유액 다변화죠. 외환 보유액 다변화. 예.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다양한 애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달러도 가지고 있고 유로화. 유로와 뭐 엔화, 위안화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요. 예. 2000년에 달러 보유 비중이 71%였어요. 예. 2001년에. 예. 작년에 보니까 58%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58%인 것 예, 같습니다. 작년에 그 예.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야 이제 달러만 가지고 있어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달러 제국 미국에 너무 경도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과거만큼 미국 경제 미 달러를 못 믿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보유 비중이 계속 중앙은행들이 줄이고 있어요.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눈이 있으니까 예. 뭐 그렇게 한 20년을 놓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달러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모든 중앙은행이 가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달러 가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산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국채를 계속 발행할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예. 계속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더 나오는 거잖아요. 예. 공급이 더 많아지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돈이 더 풀린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미 국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예. 미 연준마저 국채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 예, 그동안 그래요? 외국인들이 계속 미 국채 비중을 좀 줄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연준이 소위 양적 완화라고 그래가지고 2008년 위기가 오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요. 예. 경기를 부양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 국채를 연준이 사준 거예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축소라는 거를 지금 양적 하고 있어요. 긴축. 예. 양적 긴축. 예. 예, 그거는 오히려 국채를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애국인도 미 국채 줄이고 예. 연준도 지금 미 국채 줄이고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거기다 상대적으로 빚은 더 내야 되고, 예, 근데 미국 양적 정부는 긴축도 또 해야 되고. 예, 계속 미국 정부는 지금 재정 적자,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만 해도 1조 달러 정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애국인도 덜 사고 연준도 팔아야 되고. 그럼 이걸 누가 사줄 것인가? 그 누가 사줍니까? 결국은 미국 가게가 사주거나 미국 가게나 금융회사들이 지금 사주고 미국 있거든요. 금융기관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미국 금융회사들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는데 파산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놨는데 그렇죠. 금리가 오르고 채권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 이유 중 하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미 국채 안전자산인데 잘못 사면은 손실도 볼 수 있구나. 근데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무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잘 팔리게 하려면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금리를 올려줄게. 제발 사줘. 뭐 이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급이 이제 적으면. 예. 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재무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저 금리를 또 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 주가 25일, 26일 날 미국 FMC라고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요. 아마 0.25%포인트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 소비도 줄어들고 그렇지 또. 지금 미국 기업 부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부실 기업들이 계속 파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당착적이네.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지만 그 관련해서 국채 빚은 지금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수요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면 공급을 할 때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 줘야 되고 그거는 뭐 금리를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미국 경제는 더 침체에 빠지고 참. 근데 아까 3개월물이 5%라면 저는 언뜻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미국 국채가 3개월물이 5%면 우리나라 회사채 든든한 것들 아니면 조금 덜 든든한 것들은 도대체 얼마를 줘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건가, 빚을 낼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겠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미국 금리가 높으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가요. 그렇죠. 다른 데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또 줄어들잖아요. 더 뭐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회사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어려워진 이머징 마켓들 그런 데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지금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아,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114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100 안팎이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경제가 5% 금리에서 견딜 수가 없구나.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보다는 또 이머징 마켓으로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양날의 검이 있겠습니다. 잘 봐야 되겠네요. 그게 또 주식시장에 우리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지금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남단 부근까지